네,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엎치락 뒤치락 속이 타들어가겠지만 구경꾼들은 흥미진진하지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국민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지만 한쪽 진영에 너무 푹 빠져서 일희일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사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울산에서 정치를 많이 알고 바른 말을 참지 못하는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함께 정치 이슈 타파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란 불만도 있지만 어쨌든 3월 9일 선거는 치러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비호감 빈틈을 잘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뭐 체급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그 30% 박스권 탈출이 뭐 역시 힘겨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회복을 많이 했다,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은 네. 존재하고 있는 그 불안한 그런 느낌 이건 여전하고요. 예. 또 김건희 씨 녹취, 뭐 전화 녹취 공개가 뭐 임박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10%를 넘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근데 하다가 뭐 거의 15% 근접하는 여론조사 결과 자꾸 예. 나오니까. 네. 이 여권 단일화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처음에 여권 단일화, 여권에서의 그 단일화 가능하다고 했다가 요즘 또 안철수 까기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야권 역시 뭐 선뜻 누가 먼저 단일화 말을 꺼내기 좀 조심스러우니까 네. 좀 신중하긴 하지만은 네. 관전 포인트는 일단 더 다변화되고 좀 뜨거워지고 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그 변수가 되고 있다. 네. 이제 후보들은 이렇게 관심이 뜨거워질수록 즐거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5%가 언제까지 계속되고 더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15% 선을 유지한다면 독자 생존하려고 할 텐데 야권 단일화 되겠습니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아니면 그 누가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단일화 하자고 먼저 제안하면은 좀 네. 빠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대선에서 단일화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분이 충분한가? 그러면 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성산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어야만 하겠지만은 네. 예. 여든 야든 현재 구도로 봐서는 네. 단일화 쪽이 성산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네, 지금 뭐 50일도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 여당이 그동안 연말까지 왜 안 후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을까? 예. 그리고 지금 왜 다시 공격 모드로 바뀌었을까? 예.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그 득표력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야권 단일화가 되면 또 파급력이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뭐 어쨌든 야권 단일화로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안은 최대한 그때까지 몸집을 불린 뒤에 예. 부족한 2%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서 단일화를 시도할 겁니다. 네. 예전에도 뭐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보면은 40여일 남겨두고도 네. 급진전 될 수도 있거든요. 역대 대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 DJP 연합 아니었습니까? 예. 저도 그랬지만 누구나도 참 놀라웠던 예. 역사상 그리고 첫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고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DJ의 그 호남, 예. JP의 그 충청, 그 예. TJ도 포함이 됐죠 한때는. 예. 그 영남 그 일부 TJ까지 아우르는 최상의 작품이었는데 이걸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2002년에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는 드라마틱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 19년, 20년 전의 얘기란 말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드라마틱하게 이어져 가는 거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던가 그리고 그 진정성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또 배울 점이 있거든요. 예. 역사라는 것이 뭐 지나갔다고 해서 예. 교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건가. 네. 이전님 말씀하시니까 뭐 노무현 후보의 그때 뭐 진정성이랄까요. 바로 하루 전날 다시 파기가 돼서 정몽준 후보 그 자택에 갔는데 문이 안 열리고 야멸차게 예. 박대를 받았다, 그죠? 예, 측은한 모습. 참 네. 측은했다.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동정 아니면 연민, 이런 예. 것이 많이 결집을 시켰지 않을까. 우리 물론. 국민들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 단일화 효과로, 일단은 뭐, 집합이 돼 있는 것이니까 바로 하루 만에 확 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도 이런 절박한 심정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줄을 잡고 있는데 이 줄이 떨어질까 말까 끊어질까 말까 위에서 쥐가 막 갉아먹고 있고
그대로 떨어지려니 밑에 뱀이 울거리고 있고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은 이런 예. 심정으로 단일화 임한다면은 예. 드라마 같은 드라마보다 더한 극적인 결과도 나올 수 예. 있겠다 하는 기대는 충분합니다. 예,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는 절대 단일화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정말 역동성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2016년에 그 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해서 보면은 예. 2016년 총선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그때도 들어갔단 있었죠.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친문 핵심이라고 그때 이해찬 후보, 예. 노영민, 예.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다 쳐내버렸죠. 정청래, 단칼에 정말 공천에서 쳐냈는데 그때 문재인 뭐 대통령 후보 그때는 대통령 후보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뭐 유력했던 그분이 이 정치적 동지를 이렇게 쳐내는데도 불구하고 예. 불량배 가랑이 밑으로 들어갔던 그 숨으로 참 한신처럼 예. 문재인 그때 당대표였나요? 그렇게 반발하거나 계속 참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악착보살 이런 말도 있는데 아. 악착같이 참는 그러나 네. 대권을 준 뒤에 변하면 됩니다. 수모는 단 한순간이거든요. 불교계에서 악착보살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저 처음 네, 듣는데. 있습니다. 악착보살 아, 청도 그래요? 운문사에 가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예. 검색 한번 해보시죠. 한신 얘기 참 새삼스러운데, 대선 일정을 한번 알아보고 다음 얘기로 네, 넘어가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일정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 네. 3월 9일 수요일에 선거를 하죠. 예. 투표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 날 끝납니다. 네네. 이제 임기 종료 70일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차기 대통령 임기는 그러면 5월 10일부터 시작이 돼서 2027년 네. 5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보자 등록은 뭐 지금 후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의미는 없지만은 2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하고요. 예. 2월 15일부터 선거 기간이 사실상 개시가 됩니다. 네. 그때부터 길거리 유세라든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벌어지겠죠. 예. 그리고 3월 4일부터 사전투표. 이번 대선부터 이제 뭐 뉴스를 많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18세부터 나이가 투표 낮아져요.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예. 이날이 생일인 18세 청소년 투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일부가 일부. 하니까 지방선거도 물론 마찬가지죠. 네. 원래부터 정말 고등학생에게도 후보들, 정당들은 정말 공을 들여야 됩니다. 예. 16세부터 또 정당 가입도 가능하단 말이죠. 예, 예. 고등학생들에게 공을 들여라. 이제 농사철에는 부직갱이라도 빌려야 하는 것처럼 몇 표가 될지 모르지만 공을 고등학생들에게 돌려야죠. 드려야죠. 네. 지방선거는 6월 1일이죠.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좀 묻혀서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한다 이런 뭐 시선도 있습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지방선거 아마 치열해질 겁니다. 3개월 만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루니까 좀 묘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뭐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18세 투표권이 있고요. 예. 울산시장 그리고 울산시 의회 의원을 뽑아야 되고요. 예. 5개 구군 단체장 기초의원 선출해야 되고요.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국민의힘 울산 선대위가 일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는 가운데 발족한다는데 어떤가요? 좀 새로운 게 있을까요? 네, 뭐 항상 울산 선대위니까 울산 공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요. 네. 최근에 그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유심히 보는데 이 드라마의 사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전에 뭐 유동근 황신혜가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를 하니까 애인 신드롬이 전국을 휩쓸고 태조 왕건을 하니까 예. 그때 묘한 대통령이 예측했다, 뭐 점쳤다, 염두에 뒀다 이런 편이 있는데 예.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울산 선대위 보면은 대한민국 울산 대전환이라는 이름의 그 민주당 선대위원회 이미 발족을 했죠.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분란 때문에 좀 미뤄졌는데 어쨌든 뭐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네. 양당의 울산 선거는 본격적으로 치러질 텐데 아주 치열해질 겁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많이 알려졌던 조직 이런 것인데 울산 공약 1호를 네. 무엇을 할 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인천 가서 윤석열 후보가 좋은 공약을 많이 냈어요. 그럼 울산 오면 울산 공약을 발표를 해야죠. 당연히. 거기에 네. 대한 우리가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봐야 되겠죠. 예, 큰 그림은 뭐 대충 툭툭 던진 게 있는데 디테일이 이제 얼마나 나올지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또 관심이고요. 네. 네. 김기현 대표도 같이 참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총괄 선대본부장이라고 하죠.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했다가 후보가 반려했으니까 뭐 신임을 다시 얻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예. 서범수 비서실장, 뭐 박성민 조직 뭐 부총장입니까? 그리고 이채익 의원이 그 종교 뭐 총괄하는 예. 뭐 이런 당직 보직 선거에서 이게 또 조직 역할은 뭐 그대로 있으니까 울산 선대위 출범하는데 뭐 이색적인 이런 거는 크게 없고요. 네. 이제 권명호 시당위원장이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네. 울산의 그 현역 국회의원과 이제 울산시장 후보군 김두겸, 박대동, 박명호, 정갑인 이 네 분을 모두 포함시켜 가지고 예. 공평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네. 하는 것도 주목됩니다. 예. 조금 이제 이런 감은 있습니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역 득표율이 시장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윤 후보가 참석하는 자리에 눈도장 찍고 사진발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치열하겠어요. 자리 되게 이제 대통령 후보 뭐 대통령과 예. 자리가 배치를 우리가 보잖아요. 예.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예, 예.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맞아요. 뭐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건 그렇겠지만은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막 잇따라 있게 되니까 예. 지금 지방선거에 나서야 될 분들은 뭐 일부 언론은 뭐 몰래 많이 하더라 이래 하지만은 굉장히 처신하기 어려워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찍히면 안 돼요. 대선 성적표가 반드시 최우선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네. 당선 가능, 물론 이제 시장 후보나 뭐 지방선거는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으로 아마 그 기준을 잡을 겁니다. 네. 여야 똑같을 겁니다. 네. 근데 대선이 만약에 국민의힘 같은 게 성공한다면은 지금 쭉 봐왔듯이 김기현 원내대표 또 울산 총괄선대본부장 이 영향력이 충분히 반영되겠죠. 예. 무시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건 네. 뭐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근데 양날의 뭐 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만약에 국민이 패배했을 때 예. 지도부는 하루 퇴진. 만에 해산이 됩니다. 네. 퇴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당 조직에서 또 비대위가 있을 것이고 당 대표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네. 객관적인 기준표 시험을 치르든지 네. 뭐 행정 능력을 보든지 뭐 이러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지금 마지막 아닙니까? 예. 김경수 지사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죠. 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감옥에 가 있죠. 송철호 시장만 송철호 남았죠. 시장 혼자 남아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교체하겠어요? 네. 누가 도전자가 있다 한들 예.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단독 후보 왜 그러냐? 민주당 역시 지금은 여당이지만은 네. 상황에 따라서 모르니까 당선 가능성, 경쟁력을 먼저 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가 거의 확정적이다. 뭐 현재까지도 그래 보는데 네. 국민의힘 먼저 당락에 또 관계없이 뭐가 있냐면 국회에서 여소야대란 말이죠. 네. 네. 여소야대 한식이 지금 시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합쳐서 무조건 당선 안정권을 우선시하면서 예. 현역 의원 차출은 제 생각에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예.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는 것이 예. 제 생각입니다. 대선 이제 코앞이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 이거 자기 선거하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참 애매하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처신하기가 후보에 어려워요. 포함된 분들을 보면은 네. 제가 몇 군데 노크를 해보니까 조직 정비는 이미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일부 후보는 벌써 정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내부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공약 개발하는 후보도 있고요. 예. 눈에 띄는 것은 또 신년도에 JCN에도 아마 신년 할애 겸 인사 왔을 텐데 박명우 전 예. 시장, 김두겸 전 구청장이 둘이 손잡고 언론의 신년 인사를 다니더라 하는 한때 제보가 있던데. 사이가 좀 애매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렸는데. 그런다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박명우 시장, 전 시장과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손잡고 신년 인사 언론사에 다녔다. 저도 네. 이제 보긴 봤습니다만은. 네. 이게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요? 정치적 해석을 뭐 과도하게 개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어쨌든 표현하려면은 경쟁적 동반자냐
아니면 합종 연행 중이냐, 네. 협력하는 경쟁자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역 언론에서 이제 순회 이제 신년 인사를 가는 건 좋은데, 네네. 그러면 다 같이 가든지 그죠? 같은 당 뭐 지금 거론되는 4명 같이 가든지 왜 두 분만 같이 친하게 하루 종일 또 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 갔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추론이 좀 가능하고 설왕설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두 분 중에 2월 1일에 지방선거 후보자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예. 시장은. 네네. 근데 한 명은 안 한다 그러고요. 대선에 올인할 뿐 나는 지방선거 대선 끝나고 공식 발표하겠다 이러고 한 명은 할 거다 이러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동단위까지 이 득표율을 다 계산하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현재까지는 울산 리빌딩 시장을 우리가 탈환해야 되겠다는 4월을 건 전쟁에 네. 온몸을 불사르겠다. 예. 그러면서 김두겸 예비 후보는 뭐 공약 발표를 시리즈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예. 저도 여러 건 뉴스로 이제 전했는데 김두겸 전 청장에게도 시켜주면 잘할 거라면서 줄 서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행정 경험도 중시하거든요. 네, 네. 당선 가능성, 그리고 구도상 여야 1대1 구도나 뭐 다자 구도에 있을 때 경쟁력, 그것이 뭐 당선 가능성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행정 경험이 이 지금 시급한 시기에 과연 새 대통령과 발을 맞춰서 울산 광역시장으로서의 충분한 커패시티가 있나, 네. 그렇지 되느냐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자, 이제 5개 국은 단체장들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예비 후보들은 움직임이 어떤가요? 네, 저 개인적으로 연말 연시에 이 JCN 프로그램 시청자가 의외로 많구나. 왜냐하면 국군 그 기초단체장 예. 또는 뭐 기초의회 하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느냐. 예, 예. 항의 아닌 항의를 제가 몇 건 받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맞다. 물론 해야 되는데 예. 먼저 그 정치 사안이나 아이템들이 먼저 이슈들이 더 큰 게 많아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 부분들도 거론을 계속 해줘야죠. 예. 지역 정가 종합해 보면은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 특사에 윤종호 전 북구 그 청장 겸 국회의원 전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북구청장 선거에 변수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평들이 많았는데요. 3.1절 특사도 물론 있다고 하지만은 윤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했는가 봐요. 예. 그래서 북구청장을 염두에 두고 뭐 운동 겸 했는데 실망이 매우 컸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뭐 민주당 보면 북구를 보면 이제 북구청장은 이동건 현 청장 재선 도전이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 예. 박병석 시 의회 의장이 도전한다 그러죠. 예. 이 예선을 통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진영 전 시의원도 정의당 대표로 나서겠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강석구 박천동 두 분의 일단은 대결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박병석 시의장은 뭐 경북 출신이지만은 이 다른 분들은 지금 거론되는 북구청 예비후보들은 처음부터 북구 농소면 농서업이죠. 지금은 토박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동네 선후배들끼리 예. 아마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겠는데 울산의 정치 1번지는 중구가 관심 지역인데 중구 어때요? 네, 중구도 벌써 10여 명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예. 대개 이제 박태환 현 청장 빼면은 중구는 보수 당선이 다 됐었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국민의힘 예비주자 먼저 7명이라고 합니다. 예, 7명. 네, 지난 선거에서 현 청장은 51.9% 득표를 했는데 네. 민주당에도 황세영 전 시장이나 신정봉 중구 의원이 예선전에 도전하겠다 했으니까요. 예. 지켜봐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특히 치열하더라고요. 아주 치열하죠. 네. 오건 시의원, 김영길 전 중구의장이 좀 각축 2강이고요. 예. 김기환 중구의원, 서경환 전 중구의원이나 이성용 전 시의원도 도전에 나서겠다. 예. 문병원 전 시의원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노동당의 이항희 전 시당위원장도 아마 나설 겁니다. 예. 지금 울산 유일의 야권 단체장이 있는 남구 변수가 있습니까? 글쎄, 지금 특별한 변수라고는 말하기 어렵죠. 예. 서동욱 청장이 물론 재선거를 통해서 컴백했지만은 예. 이분의 그 지지율이 득표가 당시 민주당보다
더블 내지는 뭐 40점 몇 퍼센트 차이 정도로 엄청난 격차를 벌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 조금 다운되는 거니까 이제 아니면은 뭐 서동욱 현 청장의 지난 재선거에 붙었던 김석겸 정권한 대행이 리턴 매치를 할 건가? 네. 이게 더 관심이죠.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안수일 시 의회 부의장이라든가 뭐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 이명철 전 시의원 정도의 예. 도전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민주당 김석겸 재도전 하겠죠? 그렇죠. 본인의 의지가 있더라고요. 네. 뭐 재선거 후보로 참패를 했고 그 후에 시설공단 이사장 하려다가 또 뭐 낙마했던 경험이 있지만은 네. 여전히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예. 꼭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은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보다 이제 진보당 김진석 전 남구 의원이 과연 가세를 할까? 이분에 대한 그 야움시장 주변의 동정 내지는 그 인지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조금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이 김진석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이제 동구는 전현직 구청장 대결이 네. 성사가 되나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예. 확정적이라고 보는 것 되는 네. 것이 예. 김정은 전 청장 그러니까 전 의원이 청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네. 예고를 했고요. 정천석 전 청장도 이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정천석 대 김종훈 청장끼리의 전 청장끼리 리턴 매치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안 그러면 그 동구는 보수냐 진보냐 뭐 무소속이냐 아무도 장담을 못 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선거 경험을 보면은. 그래서 제 3개 정당에 9명 후보자가 물망에 오른다 이래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언급은 많이 되는데 예. 김정은 전 청장의 권토 중례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아마 관심의 초점이 몰릴 겁니다. 예, 이제 동구는 조선업종 중심이라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표심이 선거 향방의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죠. 그렇죠. 예. 노동자 정치 세력의 뭐 텃밭이다 늘 그런 말을 했는데 네. 보수 진보 경쟁 구도가 좀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건 좀 치열했던 곳이죠. 예. 그리고 구청장은 현재 민주당 물론 이분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많이 했지만은 그리고 국회의원은 또 권명원 시당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예. 예전에 아주 진보적인 뭐 인사들이 또 구청장 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시의원 그리고 동구의원 막 도전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청기욱 시의원이 뭐 강한 도전 의사를 내비치긴 합니다만은 예. 송인국 전 시의원이라든가 뭐 강대길 홍유순 동구의장이 좀 현 지역구 국회의원과 교감이 좀 강하다. 예. 국회의원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예. 자, 진보 정당 얘기도 조금은 하죠. 네. 네. 진보정당은 이제 되게 당내 투표를 통해서 이래 하니까 상당히 뭐 민주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동구청장 도전하는 것이 뭐 가장 큰 이슈일 거고요. 예. 시의원 몇 명이 될지, 구의원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설지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것이고, 문제는 울주군 지금 군수, 예. 그죠? 울주군수 같은 경우는 이선호 뭐 현 군수도 재선 의사가 있다 그러고, 최유경 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도전했던 분들이 예. 재도전 의사가 있고요. 예. 국민의힘은 뭐 서석광 전 부군수가 가장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분 외에 예, 예. 윤정록 지금 울산시의원 같은 경우도 언양을 기반으로 한 예. 울주군의 뭐 터줏대감이라는 언양 민심을 얻고 예.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는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자, 마무리합시다. 네. 선거에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이 말은 뭐 누구나 다 아는데요. 예. 지금 모든 선대위, 모든 후보들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그 심정 그대로 파부침조하는 강을 건너서니 돌아가지 않도록 예, 배를 부셔버려. 부수고 네, 예. 솥을 다 깨버리자. 예.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자, 이번 주 이슈타파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잠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